자, 우리가 기하 과목을 배울 때 2차 곡선인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그래프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개념들을 따로따로 배우기 이전에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2차 곡선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고요. 혹시나 자료가 잘 보이지 않는 친구들은 블로그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해서 다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곡선이 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xy에 대한 2차식이 있습니다. fxy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ax제곱, by제곱, 2hxy, 2gx, 2fy 더하기 c라고 2차식을 놓고 이 2차식은 0의 그래프를 2차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문자가 조금 많아 보이지만 변수는 x와 y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식을 그린 그래프를 우리가 2차 곡선이라고 할 건데 2차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2차항이 모두 다 0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2차식에서 2차항은 x제곱항과 y제곱항, xy항이 있기 때문에 이 세 항의 개수 중에 0이 아닌 개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거나 또는 h가 0이 아닌 이러한 fx, y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2차 곡선이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타원, 포물선, 쌍곡선의 각각의 정의들을 우리가 배울 예정이지만 이 세 곡선을 하나의 정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의가 뭐냐면 한 정점까지의 거리와 한 정직선까지의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자, 한 정점이라고 하면은 고정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고정된 점과 하나의 정직선, 고정되어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점들의 자취가 있을 때 이 하나의 점에 대해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있겠죠. 그 거리의 비를 우리가 A 대 B라고 한다면 다른 점들에 대해서도 직선까지의 거리와 점까지의 거리의 비 역시 우리가 A 대 B를 만족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B가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은 이제 그 집합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타원, 포물선, 쌍곡선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이 거리의 비를 우리가 이심률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2차 곡선에 관해서 조금 공부를 했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심률이란 단어가 그리 낯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때 이심률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정직선까지의 거리 분의 정점까지의 거리를 이심률로 정의할 겁니다. 즉 어떠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분의 점까지의 거리를 이심률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심률에 대해서 이심률의 값에 따라 우리가 포물선이냐, 타원이냐, 쌍곡선이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심률은 아까 얘기했듯이 거리의 비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는 없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심률을 양수 범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맨 먼저 이심률이 1인 경우입니다. 자, 이심률이 1이라는 거는 직선까지의 거리와 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1이라는 거니까 그 두 길이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에 대해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 포물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직선과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는 포물선의 정의와 완전히 똑같다 맞죠? 그래서 이심률이 1인 케이스는 기존에 알고 있던 포물선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타원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자, 타원도 우리가 한 점에 대해서 직선까지의 거리 분의 점까지의 거리를 이심률로 했을 때 이 이심률이 일정한데 그 이심률이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타원이 그려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20률이 2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를 2a와 a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한 점을 찍어서 그 거리의 비를 계산을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거리의 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점들의 자취를 그렸을 때 그 거리의 비가 0과 1 사이라면 타원이 그려지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쌍곡선을 한번 살펴볼까요? 쌍곡선도 역시 어떠한 점이 직선까지의 거리 분의 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인데 그때의 비가 1보다 큰 경우 쌍곡선이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이 20률을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a라고 했을 때 점까지의 거리는 2a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한 점을 가지고 오더라도 직선까지의 거리가 b라고 했을 때 점까지의 거리는 2b라는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의 비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쌍곡선이 그려지더라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타원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정의를 썼을 때는 두 초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직선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타원은 그리 헷갈려 하지 않는데 쌍곡선은 헷갈릴 만한 요소가 있어요. 쌍곡선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직선이 한 가지 있다. 맞죠? 어떤 직선을 사용하냐면 쌍곡선에서는 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축과 이제 방금 얘기했던 2차 곡선에서 이 길이의 비를 이야기했던 이 하나의 정직선과는 다른 직선입니다. 알겠죠? 엄밀히 말하면 이 축을 기준으로 우리 기준이 되는 이 정점과 더 가까이에 있어요. 이 직선이. 왜냐하면 만약에 이 축이 기준이 되는 직선이 된다면 여기 위에 있는 점과 여기 왼쪽에 있는 점들의 길이의 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축과 이 직선은 다른 선이더라.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이거는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살펴본 20률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는지를 수식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점을 p, 0으로 정직선을 x는 마이너스 p로 그리고 움직이는 점의 좌표를 x, y로 놓는다면 자, 먼저 20률이 1인 경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20률이 1인 경우라는 건 우리가 직선까지의 거리분의 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1이라는 거니까 직선까지의 거리와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 둘을 제곱해서 우리 식을 정리해주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포물선에 관한 식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20률이 1이면 포물선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포물선을 유도하는 과정과 그리 다르지 않다. 맞죠? 그래서 그리 어려워할 것 같지 않은데 20률이 0과 1 사이인 경우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선까지의 거리와 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20률이라고 했을 때 양변에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적절히 x제곱항, x항, 상수항, y제곱항이 있겠죠. 그래서 x제곱항과 x항이 있기 때문에 완전제곱식꼴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줬더니 1-2제곱에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이 곱해져 있고 플러스 y제곱과 어떤 항이 붙어 있습니다. 상수항이. 자, 우리가 20률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1-2제곱은 양수다.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이 상수항도 양수가 됩니다. 우리가 이 꼴을 살펴봤더니 ax제곱 더하기 by제곱은 c꼴이고 abc는 모두 다 양수가 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20률이 0과 1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꼴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얘를 정리해 본다면 양변에 C로 나눠주면 C분의 AX제곱 더하기 C분의 BY제곱은 1의 꼴이 됩니다. 각각의 개수를 역수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 A분의 C분의 X제곱 더하기 B분의 C분의 Y제곱은 1꼴이 되겠죠. 우리가 이 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타원의 형태를 표현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20률이 0과 1 사이일 때를 조사해서 정리해봤더니 우리가 타원 형태의 꼴이 그려지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률이 1보다 큰 경우 한번 볼게요. 20률이 1보다 크다는 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계산식은 20률의 범위와는 관련 없이 계산을 한 겁니다. 맞죠? 그냥 나중에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비교할 때 20률의 범위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했던 계산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완전 제곱식 앞에 있는 이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 양변을 마이너스 1을 곱해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얘는 지금 2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가 되고요.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얘도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꼴을 살펴봤더니 ax제곱 빼기 by제곱은 c꼴이 되더라. 이때 a, b, c는 모두 다 양수가 됩니다. 자, 그럼 얘도 적절히 변형해서 양변에 c로 나눠주면 다시 c분의 ax제곱 빼기 c분의 by제곱은 1이 나오고요. 또 개수를 역수로 바꿔서 정리해주면 a분의 c분의 x제곱, b분의 c분의 y제곱은 1,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꼴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쌍곡선의 꼴이다 라고 배우겠죠. 그래서 우리가 20률이 1보다 크면 쌍곡선의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지더라 라는 걸 우리가 수식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내가 직관적으로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겠다, 맞죠? 그래서 이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식은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식이 어떻게 써져 있냐면, 자, 절대값 x 더하기 1분의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a, 이 식의 그래프를 넣어뒀습니다. 자, 이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 배경은요, 우리가 정직선을 x는 마이너스 1로 놓고 정점을 우리가 1,0이라고 놨을 때 이제 움직이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자,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는 절대값 x 더하기 1이 될 거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b가 a다 라고 놓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a가 1이 되면은 포물선이 그려지겠다, 맞죠? 그래서 자, a가 1일 때를 직접 그려봤더니 다음과 같이 포물선이 그려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쌍곡선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1보다 작은 경우, 0과 1 사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타원의 형태가 그려지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슬라이드를 가지고 살펴본다면, 자, 이렇게 타원이 포물선이 됐다가 쌍곡선이 되고 이제 A가 커질수록 점점 더 이제 쌍곡선의 개형이 다음과 같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하자면, 자, 우리가 20률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20률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1인 경우, 1보다 큰 경우는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20률이 0으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20률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가 첫 번째 질문인데,
자, 우리가 이심률을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심률이 0으로 가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분자가 0으로 가는 상황과 또는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심률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 같은 경우에도 분자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 또는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을 각각 고려해서 두 가지 상황으로 해석을 해서 이심률이 0으로 갈 때 또는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그래프로 갈지 추측을 할 수 있겠다.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타원, 쌍곡선, 포물선에 대한 정의가 있다. 맞죠? 근데 그 정의랑 오늘 배운 정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포물선 같은 경우는 원래 알고 있던 정의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타원이나 쌍곡선은 기존에 알고 있던 정의와 다르다. 맞죠? 우리가 타원이라고 하면은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인데, 이 자취와 이제 한 점과 정직선까지의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가 동일함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두 설명사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쌍곡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초점에 대해서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인데, 이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랑 이 직선까지의 거리 분의 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일정하다를 어떻게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태화 2차 곡선인데, 태화 2차 곡선이 뭐냐면, 우리가 2차 곡선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2차식의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내어지는 곡선을 2차 곡선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 타원, 포물선, 쌍곡선이 아니라 다른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프들을 태화 2차 곡선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조사하기에는 문자가 너무 많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많은 그래프를 조금 간단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1학년 2학기 때 우리 도형의 이동 배우면서 했던 게 중요한 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시키는 거 배웠었다. 맞죠? 그래서 얘를 적절히 이동하면 우리 간단한 형태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건데, 일단은 이 XY라는 항은 얘를 적절히 회전시켜주면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 깊게 다루진 않겠지만 이 XY 항은 이 주어진 2차 곡선을 회전시키면 없앨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와 Y 항만 남아있잖아요. 지금 XY 항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은 X제곱과 Y제곱 항과 같이 완전제곱식의 꼴을 만들고 평행이동을 하면 이 G와 F를 소거할 수 있겠다. 맞죠? 따라서 우리가 이 주어진 fx, y의 그래프를 적절히 회전하고 평행이동시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적절히 평행이동해서 y는 x제곱의 그래프로 만들 수는 있지만, 만약에 x제곱항이 없는 경우에 이 주어진 1차식을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x항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평행이동을 해서 이 x항과 y항을 없애는 방법은 x제곱항과 y제곱항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두 항 중에 하나가 없다면 xy항을 회전시켜서 없앤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포물선의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태화 2차 곡선에서는 포물선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우는 제외하고 적절히 회전과 평행을 해서 평이동을 해서 다음과 같이 간단한 꼴로 만들어준 다음에 해석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어진 꼴을 살펴봤을 때 지금 2차식이기 때문에 이 A와 B의 개수는 둘 다 0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둘 다 0이 아닌 경우를 먼저 고려해 본다면 이 개수의 부호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맞나요? 부호 같은 경우. 자, 이 C1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텐데 양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만약에 음수라면 해가 없어지겠다 맞죠? 그 다음에 이 C1이 0이라면 0,0밖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점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A와 B의 부호가 다른 경우를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C1이 양수 또는 음수가 되면 이 그래프는 쌍곡선이 됩니다. 따라서 부호가 다른 경우는 C1이 0일 때만 고려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C1이 0일 때만 고려해준다면 우리는 x-y 곱하기 x 플러스 y는 0이 돼서 이 그래프 그려주면은 다음과 같이 만나는 두 직선이 그려지겠다 맞죠? 그래서 둘 다 0이 아닌 경우 같은 경우는 해가 없거나 한 점으로 표현되거나 혹은 만나는 두 직선으로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둘 다 0이 아닌 경우를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일반성을 잃지 않고 A가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즉, 우리가 고려해야 될 꼴은 다음과 같은 꼴인데 이때 이 C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구분하면 되겠죠. 만약에 음수라면은 해가 없을 거고 0이라면 우린 x는 0이 되니까 직선의 형태가 표현되겠죠. 자, 양수라면 x제곱은 1이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서 평행한 두 직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즉, 2차 곡선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제외하고 어떤 것들이 그려지는지 살펴봤는데 자, 해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0,0 아니면 직선이 표현되는데 자, 위에서 봤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또는 평행한 두 직선 또는 일치하는 두 직선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2차 곡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인 정의와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배운 2차 곡선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사항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들을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교재에서 나오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정의와 성질들을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